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짚을 스마트 리포트 주제는요. 애널리스트가 뽑은 바이오 유망주 1위. 예, 이 기사가 뭐랄까요? 좀 분노를 유발했다고 해야 될까요? 애널리스트의 시각들이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기사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댓글을 차근차근 좀 읽어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사실 종목에 대한 체크를 제가 좀 빨리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예, 지금은 정말 뭐랄까요,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이 종목을 뭐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종목 진단을 좀 재빠르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리프트에서 짚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백신 CMO 쪽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 소식들 같이 보면서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매도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이익이 뭐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정리해선 절대 안 된다. 그 종목이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을 하고 또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군에 있고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또 선도 업체들이라면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20% 수익 났다고 뭐 25% 수익 났다고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또 다른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 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투자자 주체별 순매수, 누적 순매수를 보면요. 개인들이 그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순매수를 많이 했죠. 코로나 뭐 터지고 나서도 폭발적인 어떤 순매수를 하면서 거의 뭐 60조 근방에 달한 어떤 순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좀 주춤해요.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그런 수급들을 외국인이 쑥 담아가면서 수급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올해 이제 많이 팔았지만 그만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이 계좌에 이제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속적인 어떤 상당 기간을 한국 주식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막 수천억에서 조 단위 막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을? 이거는 지금 어떤 경향을 보이는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하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순매수를 굉장히 세게 붙이고 있어요.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도 대안이다.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어떤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재라든지 밸류체인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국가들, 한국, 대만, 뭐 중국 같은 이런 어떤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순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대만, 중국 이렇게 국가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 뭐 종종 체크드리지만 지금 60조를 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사실 뭐 평균적으로 한 20조에서 한 30조 많으면 요 정도 수준으로 지난 한 5년 정도 주 이렇게 뭐 박스권을 좀 그리는 어떤 예탁금 흐름이었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두 배로 점핑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가 더 올라가면 이 예탁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증시가 올라갈수록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늘어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시중에는 갈 곳이 없죠, 자금이.
예, 그런 부분에서 증시로 더 유입될 것 같고 아직은 과열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요것도 이제 이게 올라가면 증시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달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엄청 폭증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잠깐 반등하다가 계속 빠지는 흐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세게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허물어졌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상승장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옵션 쪽의 플레이어들도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으로 잡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거고 공매도도 지금 누적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세론자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약세론자가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모두 지금 어긋남 없이 뭡니까? 다 상승장을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자재, 대표적인 게 석유, 그리고 이제 구리, 아연 이런 산업재들,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광석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의 어떤 선행적인 지표로서 또 나타나고 최근에 뭐 화학업종, 화학업종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철광석 관련된 업종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닥을 이제 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슬슬 확연하게 이제 불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임 지수가 또 경기 회복에 굉장히 선행 지표로서 신뢰도가 높은데 뭐 발틱 드라이 이제 이 건화물 그러니까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싣고 석탄을 싣고 나르는 그런 운임은 크게 급등하진 않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 보시면.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이제 운임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막 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HM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렸는데요. 배가 없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봉쇄 조치 후 재고 보충, 여러 가지 재고 보충 그리고 제한적인 항공 화물 용량, 비행기가 이제 많이 안 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용 물품 및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족을 겪으면서 해상 운임의 급증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선행 어떤 지표로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좀 마음 놓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계속 차익 실현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 팔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강조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고,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예, 황당한 게, 어떻게 이런, 하여튼 뭐, 바이오 투자 유망 1위는 삼성 바이오, 2위는 오스코텍. 뭐, 오스코텍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해 가능하죠. 예, 레이저 티닙이 워낙 이제,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죠. 현금이, 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굉장히 기관들이 선호하고 우량한 종목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유망하다고 이제 선정할 수 있는데 뭐 삼성 바이오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순위를 보면 이 증권사 10개 소속 애널리스트 설문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명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5명에게 오스코텍, 4명에게 유한양행, 그리고 3표가 셀트리온 독십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근거가 좀 합당해야 되잖아요. 삼성 바이오를 선택한 이유, 셀트리온이 이렇게 4위에 있는 이유. 그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한 게 사업 성공 가능성, 실패 리스크, 신약 가치 등을 종합해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권유를 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거는 뭐 그냥 말 다 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뭐 본질적인 어떤, 예? 선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뭐 분석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에서 1위를 이제 받은 건데요. 예,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은 표를 받았다. 애널리스트들은 공통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뭐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내년부터 코로나19 의약품 생산이 본격화하면서 3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GSK의 코로나19 치료제 233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되고,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FDA 허가 여부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근데 바이오젠이 이거 혹시 허가 받을지도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걸 허가 받는다고 지금 삼성바이오에 맡긴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자꾸 결부시키는지 근거가 있어야지 결부를 시킬 텐데. 그리고 이제 GSK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보다는 한 2달 정도 뒤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이 기업이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서, 아니 셀트리온은 직접 자기가 만들고 그걸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자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프리미엄을 주면 그쪽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실적 이 모멘텀이 셀트리온보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불분명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마진도 별로 안 되면서 불분명한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글로벌 의약품 수탕 생산 CMO 품귀 현상이 극심하다.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고 예상했다. 근데 공장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는 건가? 좀 납득이 좀 안 되고요. 내년 셀트리온 영업이익은 9,656억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754억 원으로 예상된다. 근데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40%에 이른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 그리고 이제 가장 유망한 기업.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네요. 와, 참, 이게 무슨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아니, 좀 황당해가지고 제가. 음. 그러면 이제 올해 보면 3분기까지 누적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총은 50조가 넘는 수준을 내고 있고, 예, 좀 당황스러운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밸류상 그리고 이제 시총 규모상.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널리스트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땐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사적으로. 예,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그건 사적인 게 아닐 거고, 예, 정말 사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부여한 거냐?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여러분도 정답은 알고 계실 거고, 무엇이 맞고, 뭐 맞고 틀리고 문제라기보다는요, 누가 결국은, 예, 현명한 판단을 했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저의 선택이 맞다는 거는, 예, 시간이 분명히 말해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백신 최대
90% 예방 효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제 뉴스에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SK케미칼이 시간 외에서 한 7%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올라오면서 한 마이너스 2%로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좀 기사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케미칼이 이런 어떤 기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물량을 CMO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시세가 움직이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예,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틀리면 정말 욕 들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상,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갖고 있다면 이제 요 기사에서 반응할 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시험서에서 평균 예방 효과가 70%다. 그래서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가 9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주식을. 근데 이걸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의 투여 방식을 했고 두 가지 투여 방식에서 다른 결과가 좀 나왔어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이번 임상시험은 두 가지 투여 방식으로 진행됐고 나온 결과도 달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데 피실험자에게 2회 접종 모두 고용량, 예,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과 첫 번째예요 이게. 그리고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중 2회 접종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62% 예방 효과. 첫 번째 요게 62% 예방 효과를 낸 거고요. 절반 용량 투여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에서는 90% 예방 효과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평균 내니까 한 70% 예방 효과를 냈다. 요게 이제 기사화 됐던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험을 이끈 수석 조사관 앤드류 폴라드는 90% 효과를 낸 방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했는데 뭐 잘 나온 걸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방식을 가지고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 효능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80%든 90%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백신의 최대 강점 자체가 이제 가격과 이제 실용성이거든요. 모더나 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RNA 방식이잖아요. 모더나 화이자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제작으로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대비해 가지고 뭐 가격이든 이 뭐 보관이나 이제 운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께 이 1회 투약분 자체가 4달러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고 온도인 2에서 8도에서도 저장과 유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이게 전 세계 유통되기에 더 용이하고 아마 대량 생산으로 아마 가게 될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세가 반응할 때 정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모더나 이런 것들은 DNA 방식이 RNA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이 코로나 이제 백신은 이미 이제 3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국제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될 겁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의 이제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아마 확보하게 될 거라고 전망되고요.
뭐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보다는 조금 승인이 늦어지겠죠. 예, 뭐 그게 뭐 한 달 상관일 것 같은데요. 최종 결과는 이제 크리스마스인 내달 25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꽤 좋은 어떤 소식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SK케미칼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 생각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주가는 이렇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슈팅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매도 관점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그 상담을 좀 요청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이제 녹십자 랩셀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을 이제 먼저 짚는 이유는 SK케미칼 백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요. 이 기업이 원래는 제가 이제 그때 분석해드릴 때 차세대 이제 항암 기술로서 NK 세포 치료제가 글로벌 이제 빅팜들이 빅딜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막 인수하거나 기술을 사오거나 이런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시장의 어떤 언젠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녹시자 랩셀이 이제 NK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인정받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박실바이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고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진 않았지만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무난하게 홀딩해도 된다는 관점을 계속 밝혔고요. 이번에 이 기업이 조금 부각되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녹십자 랩셀이 이 NK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런 어떤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뭐 그때 스마트 리포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은 콜드체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어요. 백신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어떤 콜드체인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랩셀이 바이오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나오는 편이고요. 녹십자 그룹에서 이제 뭐 검체들, 임상시험 물류, 뭐 검체 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운송을 하고요. 진단시약, 의료기기. 그러니까 온도나 어떤 시간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바이오 이런 어떤 물품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운송 서비스, 물류 체계를 이제 갖고 있다는 게 또 강점으로 좀 최근에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이제 운송을 하는 그런 어떤 검체 의약품 해외 배송, 뭐 독감 백신 이런 것들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관 같은 것도 실온, 항온, 냉장, 냉동 등 다양한 온도 조건 하에 보관 및 운송이 가능하다. 특수 패키지와 온도 기록 장치 자체 보유 및 관리 해서 녹십자 랩셀이 이제 기본적으로 NK 세포 치료제를 배양하고 이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녹여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녹십자가 이제 백신 CMO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녹십자 랩셀의 또 운송 이런 어떤 서비스가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단순히 뭐 테마가 아니라. 그래서 녹십자가 이제 백신 CMO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은 맞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포인트 가지고서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이걸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단기성으로 움직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좀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NK세포 치료제라는 사업을 가지고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반응할지 안 반응할지 모르죠. 사실 콜드체인 관련주로 그건 테마 단위니까 그래서 그건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 콜드체인 이 운송 관련해 가지고 뭐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 체크를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뭐 크게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 다른 종목 비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기는 형태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그냥 홀딩해도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피오셀을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 요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조심스럽지만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이제 점유율이 한 7, 80%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 사업자긴 한데 너무 밸류가 높아졌어요. 지금 시총이 2조 3천억. 밸류는 뭐 사실 뭐 지금 실적으로 측정하기 불가한 정도 수백 배 이제 밸류인데 두산 피오셀이 리포트들이 너무 과도하더라고요. 뭐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은 이제 꽤나 있긴 하지만 2040년까지 이제 실적을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영업 가치 산출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매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는 좀 과도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기대 가치를 대부분 받고 올라온 상태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시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당장 막 붕괴가 돼가지고 막 추락한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꺼지려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붕괴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 매력이 그리 높다고 보진 않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평가됐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리스크 안고서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요것도 참 질문 많이 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못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그때 분석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3, 4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내년도에 좋을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신다면 최근의 흐름은 뭐 부담스러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야, 이게 좋은 가격을 주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분기 단위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저는 부담 없는 2차전지 소재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인트론 바이오도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을 해드리고 사실 분석해 드리고 나서 오르지 못하고 이제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종종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코멘트 할 게 별로 없긴 해요. 최근에 뭐 큰 이슈가 발생했거나 이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항생제 계열이라든지 뭐 슈퍼 항생제 이런 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진단키트 쪽으로 매출이 좀 찍히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보면 117억. 바이오텍 회사 중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매출을 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좀 접근했는데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주식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막 꺾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수준의 밸류를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4,800억 정도를.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뭐 손절한다든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충분히 또 이제 파동을 그리다가 또 올라서기도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딴 걸로 갈아타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렇게 이격이 좁혀져 가지고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건 불안 느낄 구간이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이제 용기를 가질 위치다. 그래서 올라오면 딴 걸로 좀 갈아타고 싶으시면 매도하시고 중기로 가셔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태고 사이언스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때였나 하여튼. 그래서
해드리고 나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종 제가 피드백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은 부담 느낄 밸류는 아니죠. 예. 지금 2천억 정도 되는 밸류고요. 언제든 뭐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그 어깨 힘줄 쪽, 예, 세계 최초 이제 회전근 개파열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피부 재생 쪽으로는 국내에서 알아주거든요. 저번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회사 제품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피부 이식, 피부 치료에 대한 어떤 기술은 굉장히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총 수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못 올랐어요. 사실 그 첨생법, 첨단재생의료법이 그 시행됐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8월부터. 근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줄기세포주들이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는 조금 뭐랄까 한켠에 비껴 있는 그런 어떤 섹터 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같이.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태고사이언스는 저는 지금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분명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INX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죠? 예. 뭐 분석해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급등을 펼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뭐 빠진 이유는 있어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기업이 이제 IX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립적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매출 감소 요인이 좀 발생한 게 있긴 해요. 그 리포팅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일단은 뭐 독보적인 사업 영역, 풍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하락에도 부정적일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통신사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IDC 사업 부분이 80% 매출을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15% 정도가 IX.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닌데 마진이 좀 좋은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시가총액은 한 3,600억 정도. 올해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한 22배 정도의 퍼를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IX 부분이 매출이 예상치보다 떨어진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종합 유선 사업자예요. SO 사업자들인데 이 사업자들이 이제 통신 3사 쪽으로 이제 잇따라 인수됨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쪽에 이 고객들 빼앗긴 거거든요. 통신 3사는 자체적으로 또 IX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뺏기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한 거다.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 IX 매출 비중이 감소를 하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IDC 사업부의 마진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트래픽 증가를 믿는다면 이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 분이라면 매도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략이 변경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다음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밸류를 좀 낮추는 차원에서 주가를 조정 기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두신다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 바라보셨고 중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보유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한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정받은 상황이나 중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에는 이상이 없다. 클라우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트래픽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센터 설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이제 늘리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추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비교할 때도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조정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냈고요. 저도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퍼 밸류는 한 20배 수준으로 좀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매출액 증가 부분보다는 이제 이익단에서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든 식으로 좀 전망치를 조정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은 보면 굉장히 흐뭇한 종목이긴 하죠. 제가 거의 뭐, 예,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루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된다는 관점인데, 한 50% 절반 이익 실현하고 50%는 한번 보유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리포팅 한번 볼게요. 결국은 이 기업은 레이저 티닙이라는 안전 마진을,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의 밸류, 예, 요걸 갖고 있어요. 이미 이제 얀센에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1.4조 원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마일스톤을 이제 유한양양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캐시들 가지고서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게 아마 이제 승인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어떤 로열티까지 향후에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바이오텍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숫자가 찍히는 어떤 바이오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마트리프트 분석해 드릴 때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항암제 기업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난 7, 8월에는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 다국가 이상 2회 이상이 이제 완료됐고요. 이게 이제 내년 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탑라인 발표가 이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주가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는 예, 전량 매도 관점이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드리겠는데요. HLB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밝혔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바이오텍 회사 중에서 글로벌적인 어떤 항암제 기업으로서 도약할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종목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어요. 예. 이 종목도 이제 사실 셀트리온 그룹과 마찬가지로 공매도였던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이런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이격도 붙이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리보세네랩이라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암종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 이 리보세네랩 가지고서 이 수천억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항서제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그 검증된 어떤 약물을 가지고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판권은 HLB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거는 그냥 항서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암종, 이번에 뭐 중국에서 폐암, 간암 뭐 이런 쪽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위암, 간암, 폐암 뭐 여러 가지 암종으로 다양하게 이제 면역 항암제랑 병역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의 모멘텀들이 계속 즐비할 거고,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항암제 기업들도 인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베스트한 어떤 성장의 어떤 로드맵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HLB 들고 계신 분도 구독자님들 중에서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포트폴 상담하면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말씀드려요. 홀딩 하세요. 예, HLB 사실 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바이오텍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코텍과 더불어서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익도 붙이거나 중장기 평선까지 내려오는 어떤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분석했던 스마트 리포트 분석했던 종목군들, 또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를 또 신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체크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이렇게 저랑 카톡 연결되신 분들은 뭐 보내주시면 전부 답장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보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심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다 하는 이제 종목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뭐 통화를 통해서든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든 피드백을 꼭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또 굴리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린다는 거는 가정의 어떤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노후 생활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사명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가볍다고 하면 가볍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무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돈을 얘기하고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항상 상담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진단 드리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